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대로 자본시장은 퍼센티지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는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PB 있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증권사 다녔었고 저도 제 자산의 거의 90%는 투자 자산으로 뒀었고 해외 투자, 국내 투자, 펀드, 연금, 보험 그리고 이제 코인도 그렇고 투자는 웬만해서는 공부는 했으니까 저보다 당연히 경력도 많고 엄청난 선배분들께서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야, 너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회초년생 또는 내가 여태까지 재테크를 안 했는데 모을 때 투자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주식은 뭐부터 하는 게 좋겠어? 금융상품은 뭐가 좋을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니? 라는 질문이세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금융사는 되게 아는 것도 많고 그럴 텐데 빨리빨리 돈이 그 목돈이 있든 없든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지 왜 목돈을 모으라 그래?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1번이랑 2번이 이어져 있는데요. 왜 이어져 있냐면 1번 질문에서 재테크 사회초년생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투자자산은 어떻게 둘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그렇고 목돈부터 모으라고 합니다. 최소 5천만원. 최소 5천만원. 근데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 있으니까 적어도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까지 모으고 투자를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자본시장은 퍼센티지다잖아요. 이 세상은 퍼센티지로 굴러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500만원 500만원을 예로 들게요. 차곡차곡 모아서 500만원을 만든 다음에 야, 나 이걸로 투자해서 돈 불려보려고 그냥 공부 삼아 하는 거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야, 내 이걸로 진짜 불려보려고 돈 불려볼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표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번 500만 원을 해보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2배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2배를. 그거 얼마 번 거죠? 기초자산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번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되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다 그러냐면 투자 자산을 2배로 만든다라는 거는 수익률 플러스 100%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거 그냥 지표 한번 보세요. 2배 가는 게 쉬운가요? 안 쉽죠. 안 쉽습니다. 물론 지수는 평균이기 때문에 한 지수가 50% 정도 가면 그 중에 나머지 반은 2배 간 게 있겠죠. 3배, 4배 간 것도 조금 있을 거고요. 그쵸? 지수는 평균이니까. 근데 어쨌든 2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우리가 이렇게 금융이라는 거에 고민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5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시드머니라고 보통 합니다. 그 기초 자산이죠. 투자를 시작하는 씨앗이 되는 이제 최초 자산이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을 버는데 필요한 수익률은 얼마죠? 10%입니다. 10%. 10%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죠. 심지어 연내로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익 잘 내는 펀드면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10에서 15% 정도는 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딱 다르죠. 2배 만드는 거랑 10% 만드는 거 어떠세요? 10%는 훨씬 현실적이죠. 근데 그 현실적인 수익률을 냈을 때도 500만 원으로 아등바등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밤잠도 설쳐가면서 아침에 미국장 체크하고 그래가면서 심지어 그 2배를 다음부터 유지할 수 있냐도 모르는 그 수익률로 낸 게 5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면요. 퍼센티지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시드머니, 즉 내가 최초에 굴리기 시작한 머니가 얼마냐, 돈이 얼마냐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1-2라고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자본을 많이 늘리냐라고 하면요. 사실 5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그 5천만 원을 한 방에 넣지 않습니다. 자,
500만 원이 있으신 분과 5천만 원이 있으신 분을 예를 들게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 자산에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싸지고 있는 자산에 투자를 보통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은 내려가는 자산에 하세요. 가능해요. 추천해요. 워렌 버핏이나 어느 정도,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이어도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한테는 떨어지는 자산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00만 원 있으신 분이 분산 투자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분산 투자는 시간 순의 분산 투자입니다. 1월에 100만 원, 2월에 100만 원, 3월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쪼개서 하는데, 자, 1월에 100만 원, 2월에 100만 원까지 넣었어요. 총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딱 넣는 순간부터 막 오릅니다. 그럼 마음 급해지죠. 차라리 오르면 다행이에요. 어쨌든 잃지는 않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집니다. 5개월 동안 100만 원씩 넣었어요. 1개월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5개월 이후에도. 그럼 버틸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이 다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간 100만 원은 반토막 났고 마지막에 들어간 100만 원도 마이너스 한 20% 찍습니다. 그러면 총 자산이 마이너스 30%는 날아갔죠. 500만 원 중에 30%. 200만 원 날아간 거예요. 200만 원. 거의.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내 돈, 내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자본을 넣었는데 계속 내려가요.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었어요. 개념이 좀 모자라서? 좋은 게 아니라 무덤덤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멘탈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비용. 특히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대의 정신적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가는 자산은 절대 투자를 말립니다. 나중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차라리. 근데 자본이 크신 분은, 아까 이쪽에 계셨죠? 5천만 원 이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100만 원씩 쪼갠다. 이분 진짜 인내심 좋으신 분이라 100만 원씩 쪼갠다고 하면요, 50개월 동안 넣을 수 있어요. 50개월 동안. 근데 대부분의 그 지수가 폭락을 겪어도 1년 반 내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 기간 동안 현금이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 기간을 다 감내하고도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반이라고 해봤자 18개월이죠. 18개월입니다. 18개월. 자본이 많으면요, 시간으로 쪼개서 계속 퉁퉁퉁 넣을 수 있어요. 500만 원씩 넣어도 10개월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데 넣었거나 또는 브라질에다가 올인을 하셨거나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한 자산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퉁퉁퉁 1개월, 2개월, 6개월, 8개월 넣다 보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좀 쉬실 수도 있죠.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산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건 좀 싫으니까. 계속 넣어요. 그냥 계속 넣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천만 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거는 자본이 있다는 기준은 솔직히 아니고 그냥 최소 시드머니를 그렇게 말한 이유예요. 다른 자산들 다 내려가고 정말 싸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도 분산을 시작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체력이 된다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시드머니가 그 앞선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 날 때 퍼센티지가 정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 손해를 날 때는 안 따질 거냐? 손해가 날 때도 그거를 시간으로 분산해서 계속 추가 자산을 넣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금융을 자꾸 너무 숫자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멘탈 비용도 생각을 합니다. 정신 비용. 그 내려가는 거 계속, 내가 내 돈을 다 부었는데 내려가는 상황의 정신적 스트레스랑 떨어져? 그러면 아직 남은 돈이 있으니까 더 넣어. 그게 계속 가능한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을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 자산을 맞춰달라는 게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수익이 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퍼센티지를 만들어야 되고, 자산이 떨어질 때 투자를 할 만큼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생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투자를 통한 재테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질상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표준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 대한 대답은 목돈을 먼저 만들어라. 뭐 정말 힘들면 2천만 원, 가능하면 5천만 원, 그 정도는 만들어라 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질문이랑 이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